코로나 블루 잠시 역시나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신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네,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분노를 느끼는 코로나 레드, 그리고 무기력과 절망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게 그만큼 실제로 많은 이들이 정신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의 우울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2018년, 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몇 배 이상 국민들의 우울과 불안, 특히 이제 자살 사고라는 지표에서는 두세 배 이상 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런 지표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국민건강 실태조사라는 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네네. 내용이 이 조사 결과를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것과 함께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네. 또 다른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네 번에 걸쳐서 3월, 5월, 9월, 12월에 걸쳐서 우울도 조사하고요, 불안도 조사하고 이 극단적 선택을 포함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번의 조사에서 우울, 자살 사고 이런 변화가 9월에 굉장히 높았었고요. 특별히 높았었고 12월에 들어서 좀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붉은색 핑크빛 높은 것이 여성들인데요. 특히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성분들의 우울이 아주 높았고 특히 이 초기에는 이 상황을 맞으면서 극단적인 생각 남성들이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은 여성들의 자살 이런 극단적 생각이 늘어나면서 여성분들이 현재 쌓이는 어떤 스트레스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받으면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은 초기에는 젊은 여성이나 20, 30대 여성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중장년 세대까지 영향이 나타나면서 사실 굉장히 우리가 우려할 만하다. 그 걱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 건강에 특히나 더 어려움을 겪는 직군도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직장이 안정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관련된 분들이 초기에 상당히 이제 해고를 많이 당하고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초기에는 심정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었고요. 후기로 갈수록 사실 좀 전에 인터뷰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네. 이 40, 50대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 분들의 그런 심리적 충격이 커서 초기에는 이 해고당한 청년들, 후기로 갈수록은 이 중장년 가장들 이런 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갈수록 더 커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오히려 네. 코로나19 사태에서 더 우울감,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단장님께서 맞습니다. 지금 맡고 계신 그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도 여러 상담들을 네. 받고 있잖아요. 특히 기억나는 네네. 상담 내용이 있습니까? 초기에는 그 정말 젊은 여성분들이 밤마다 전화해서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사회가 자신들을 좀 너무 가볍게 버렸다 이런 전화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전화는 이 중장년, 이 50대 아버지들이 내일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 뭐 모레 닫아야 될지 한숨 정말 푹푹 쉬면서 언제 자신의 가게를 닫아야 될지 모르겠다. 가게를 닫는 순간 자기의 어떤 운명도 끝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렇게 언제 자기 자신이 끝날 줄 모른다 이런 전화들이 정말 안타깝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 전화들이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이제 부담이 되는데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절망감이 정말 크구나 하는 거를 이런 전화 통화 위기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유증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던데 그 코로나19 네. 완치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후유증보다 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 코로나를 아주 심각하게 겪었던 그런 완치자분들 중에서 간혹 전화를 걸어서 저희한테 이게 뭐 치매랑 관련이 있냐, 왜 그러시냐 여쭤보면 기억력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가 정말 지금 처음 겪는 일이고 또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 코로나가 완치된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는지는 정말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이제 전문가로서 또 의사로서 이런 후유증이 명백하게 남습니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가장 환자가 많았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 신경학적인 이런 인지적인 그런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는데요. 아직은 아주 저희가 확정적으로 어떤 후유증이 남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게 결국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인 거지 않습니까? 자신이 네.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전문가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전 세계가 걱정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대감염 재난이 있은 이후에 사회가 굉장히 무기력에 빠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또 감염되고 난 이후에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사회 전반의 무기력증.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무기력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무기력한 사람들을 또 우울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돕는 건데요. 일단 정말 치료받아야 할 우울한 분들에 대한 진단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주변에 잠을 못 잔다, 못 주무신다든지 식욕이 현저히 저하된다든지 또 초저 불안해서 한 자리에 못 앉아 계신다든지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싶다 또는 어떤 자살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4가지 증상, 잠, 식욕, 초저 불안, 자살 사고 이런 증상이 모두 있다라고 하면 정말 시급히 이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또 빨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단장님, 증상들이 전문가를 만나야 할 중요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서적인 후유증 관련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은 저희가 뭐 우울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요.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어떤 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많은 그런 곤란도 겪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또 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갈등, 혐오 정말 이제 심리적인 다양한 그런 일들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상을 통해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단지 분열되거나 하지 않고 성장하려면 국민들 간에 또 국민들과 여러 정치인들 또 뭐 의료인들 정말 다양한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련되고 또 특별히 이번에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신 건강과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한 정부의 그런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져서 국민들이 훨씬 더 이런 얘기를 편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이런 후유증도 잘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마음 방역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